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잠시 후 뭐 부지석 변호사님이 얘기하겠지만서도 한 안타까운 생명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고 김세론님입니다. 원래는 오늘 어머님도 꼭 참석하고 싶어 했는데 어머니는 지금 몸져 누워 계십니다. 너무 힘들어 하셔갖고 또 아버님은 오고 싶은데 왜냐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기 때문에 사실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와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먼저 우리 부지석 변호사님 네 말씀하시죠. 아, 예. 그럼 좀.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자세한 내용은 사실 입장문으로 좀 대체하도록 하고 간략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살인죄를 적용하고 싶지만 다 알다시피 명예훼손행위가 살인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들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세론 씨가 김수현 씨와의 사진을 올린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내용 증명을 받은 후에 사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고 그래서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후에 답변이 오지 않자 혹시 과거의 연인 사진을 올리면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해서 3분 정도 과거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을 올린 것을 갖고 이진호 유튜버는 자작극, 셀프 연애 등 이상한 여자로 몰고 갔기 때문에 유족 측은 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족 측은 이진호 유튜버의 허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김수현 측과의 교제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러기 위해 과거 연인관계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사와 관련하여 고인이 사망한 후에 이진호 유튜버는 영상을 다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증거인멸에 해당하고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김수현 측과의 관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유족 측은 이진호 유튜버를 허위사실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제 사실을 인정받아야 했기에 김수현 측이 교제 사실을 인정하기를 그냥 바랬던 것 뿐입니다. 다만 거짓된 입장문이 유족 측을 더욱 힘들게 하였고 이에 지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내용이 중요한데요. 소속사가 1차 내용 증명을 보낸 후 김세론 씨는 살려달라는 문자를 김수현 씨에게 보냅니다. 김수현 씨는 이에 대한 답으로 2차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2차 내용 증명의 내용을 간략히만 설명드리자면 소속사가 말한 것처럼 배임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점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기간을 줄 테니 반드시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수현 및 김수현 소속사 배우들과 직접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고 사진을 올린 행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협박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도 2차 내용 증명 이후 김수현으로부터 연락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그리고 원래 연락이 되던 소속사 다른 배우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고인이 생전에 이런 내용 증명을 받고 얼마나 심적 고통을 받았을지는 감히 미루어 짐작조차 하기 힘듭니다. 왜 지금에서야 와서 공개적 입장문으로 유족 측의 연락을 기다리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향후 김수현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야, 네, 교수님 말씀. 그리고 아니 계속 읽으세요. 이거 좀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지금에서야 연락이 와요. 사실은 뭐 가세연의 김세희 대표님도 훌륭하지만서도 왜 제도권의 이야기를 안 했냐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방송 생활을 하고 저 또한도 억울한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지난 2014년부터 무료로 모든 상담을 연예인에 관해서는 무료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케이스를 제가 도와줬는데 고 김세론 씨는 제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종상 영화제를 할 때 원빈 씨 아저씨가 2010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랑 인연이 됐고 제가 그 친구를 케어줬습니다. 왜냐면 원빈 씨가 안 왔기 때문에 꼬마 배우 김세론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케어를 해줬습니다. 사실은 그 인연 때문에 그냥 애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이진호 씨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진호 유튜버 관심도 없습니다. 일도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고 최송봉이라는 배우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는데 추적을 하니까 그 뒤에는 이진호 씨가 있었고요. 이성균 씨의 안타까운 죽음 뒤에는 또 여러 명이 있었지만 이진호 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여러 영탁 씨나 김호중 씨 여러 배우들 뒤에는 꼭 이진호 씨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사건을 거의 90몇 %를 전부 이진호 씨가 다룹니다. 그리고 SBS 자회사 강경윤 씨가 한 팀이 됐고요. 이번에도 아버님한테 딱 2명이 전화를 합니다. 상중이고 발인 중입니다. 심지어는 탑골공에 낙골당해 갔는데 이진호 유튜버가 아버님 죄송한데 새로운 씨 묘가 아닌 것 같아요. 낙골당이 알려주세요. 대한민국의 어느 누군가에게 묻고 싶습니다. 소통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 기자를 출신이었고 유튜버를 하셨습니까? 최소한 상을 치르고 발인을 하고 며칠 쉰 다음에 전화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요구했던 건 뭐냐면은 권영찬 교수가 말한 게 사실이냐 그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SBS 강경윤 기자가 자기의 신원을 밝혔는지 안 밝혔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버님 권영찬 교수가 했던 내용이 진짜입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발인을 하고 상중인데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그런 내용을 한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래서 사실은 제도권 언론사 공중파에 부탁을 했습니다. 김수현 씨 일에는 언급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새로운 씨 가족이 저를 찾아왔을 적에 온 가족이 다 왔습니다. 7명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같이 울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팩트가 있어요. 제가 도와드리려면 팩트를 맞아야 되는데 김수현 씨 문제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는데 가족들이 그걸 밝히길 꺼려했는데 그게 공개가 되지 않으면은 제가 일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면 모든 걸 오픈하셔야 됩니다. 대신 비밀 보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김새로운 씨의 내용을 보면 2015년 몇 월 며칠부터 또 몇 년도까지 사귀었다라는 정확한 날짜까지 있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정상인 상담 심리학자라면은 그거를 경찰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한국연예인 자살예방협회 소장이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고 했더니 김수현 씨는 나중에 차후 생각하고 이진호 씨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상중에 전화한 그 여자 기자도 잡아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기사를 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공중파, 종편, 심지어는 대한민국 20대 언론사인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일이 전화를 다 하고 메일을 다 했는데 교수님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주지 마시고 다른 언론사에 단독을 주시고 우리는 그걸 쓰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중한 사과를 하면서 다른 데 먼저 주라고 하는데 100군데 메일을 보냈습니다. 6군데에서 그거를 이진호 씨 걸 받았는데 전부 유튜버 A씨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언론사에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권영찬 소장이 말하는 걸 찾아봤더니 이진호 씨로 생각된다. 그게 슈퍼주 경향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진호 씨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저는 유튜버 A씨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왜 많은 언론사, 제도권 언론사를 안 하고 가세연 쪽에 이게 흘러나왔냐. 근데 유가족에게 이걸 솔직히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35년의 경력과 12년 동안 일했는데 아무도 이걸 안 한다고 합니다. 해서 유가족이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제가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가세연이라는 곳에서는 사실 연예부 기자님도 많이 왔는데 김수현 씨와 김새로운 씨가 사귀었다라는 건 다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신 그 내용을 쓸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가족과 가세연이 우연찮은 기회에 소통을 하게 됐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가족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설거지 사진부터 다 봤습니다. 우리는 공개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진호 씨가 한 영상에서 그게 조회수가 34만 조회입니다. 사진 비싸. 그리고 김새론 소속사 입장을 들어봤더니 사실 무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고 사진을 갖고 튀었다고 합니다. 튄 게 아니에요. 소속사랑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소속사랑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김수현 씨도 안 되고 대표도 안 되고 매니저도 안 되고 소속사 배우들 다 못하게 했습니다. 혼자 왕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 사진을 올리자마자 몇 분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새로운 씨가 그 영상을 내립니다. 대신 이거를 좀 잘 수습해보자라고 하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날 2차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2차 내용 증명은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세론 씨가 2월 18일 날 이사를 가기로 돼 있는데 2월 18일 이사를 가기 전에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삿짐은 창고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누워있어 못하고 그 김세론 씨 이모라는 분이 그 자녀들과 함께 그 짐을 다해서 어제 세론이 집에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짐을 풀다가 그 2차 내용 증명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협박 내용이 있습니다. 향후에 SNS에 또 이런 사진을 올리거나 그리고 소속사 김수현 씨라는 언급은 안 했습니다. 근데 소속사의 어느 누구와도 만약에 접촉을 하거나 또 만약에 눈물의 여왕이 이런 사진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면은 그 전액을 배상 처리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협박성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7억을 갚아줬다고요? 7억을 분명히 손실 처리했다고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그 7억은 누가 가져간 겁니까? 누가 가져가려고? 누가 3억 5천씩 나눠 가지려고 한 겁니까? 물론 김세론 씨한테는 상상도 못하는 큰 돈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는 그 정도는 소속사로서 혜택 아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조차도 김세론 씨에게 빨리 안 갚으면 빠른 시일 안에 이 통장 번호로 안 보내면은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유가족을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진호 씨에게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사랑하는 후배들, 대한민국의 상담 전문 석사 박사라고 교수는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진호 씨에게 당했습니다. 저는 미국 대학교의 교수로 있습니다. 근데 이진호 씨가 어떻게 하면 권영찬을 무너뜨릴까? 결론적으로 미국대 교수니까 한국교육부에 전화를 합니다. 거기 혹시 그 학교 등록이 됐네? 미국대 아닌데 등록이 될 수가 없죠. 필요가 없죠. 대한민국의 수많은 하버드 대학교 교육청에 연락을 안 합니다. 근데 이진호왈 교육청의 민원실에 전화해서 권영찬이라는 사람은 얘기는 안 하고 그 대학이 혹시 한국에 등록이 됐냐? 그때부터 저는 사이비 교수가 됐습니다. 이진호 씨에게 감사합니다. 4년 전부터 사이비 교수로 활동하고 지금 미국 오이코스 대학교에 정교수로 다시 정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걸 막기 위해서 12년 전부터 개건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진호 씨한테 감사합니다. 사이비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연예인 인권이나 억울한 일에 앞장섭니다. 그리고 이진호 씨는 허위사실 조작한 게 있습니다. 아무도 안 갖고 있는 영상을 제가 보안팀에 부탁해서 3개의 영상과 스크립트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진호 씨는 오늘도 발표합니다. 자기가 올린 영상은 4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기자분들에게 드린 썸네일만 5개가 넘고요. 기자분들이 이진호 씨의 영상을 받아서 그대로 한 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7개에서 8개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수현 씨가 사귀지 않았다라고 허무맹랑하다 했는데 얼마 전에 사귀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것도 성인이 된 다음부터 사귀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진을 제가 다 봤습니다. 김세론 씨에게 김수현 씨가 소위 2사람만 보고는 알 수 있는 이런 사진까지 보냈는데 세론 씨 가족이 다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너껏 하고 싶어서 원래대로라면은 그거는 경찰서에만 접수하고 증거로만 접수하면 요즘에 외부 유출이 안 됩니다. 그 용도로만 쓰려고 했습니다. 이진호 씨를 잡기 위해서, 사이버레카를 잡기 위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중에 아마 자료가 공개가 다 될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고 궁금한 건 나중에 물어보시고. 예, 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관심은 하찮은 쓰레기 유튜버, 연애 뒷구녕 통령 이진호, 그에 관심이 없을 겁니다. 저희가 오늘 이 고소 기자회견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1차 고소입니다. 1차 고소. 자, 1차 고소고요. 자, 이거를 시작으로 바로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쓰레기 유튜버 바로 김용호와 제가 함께 방송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김용호의 범죄를 저도 뒤늦게 알았습니다만 정말 이런 유튜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결탁하고 누군가의 민원에 의한 청부업자질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연예부 기자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연예부 기자 물론 상당수는 좋은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어떠한 특정 대형 기획사와 결탁을 하고 그들의 민원에 따라 움직이는 쓰레기 기자들, 연예부 기자들이 있다라는 사실도 저도 이 유튜브 바닥에 있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예 뒤통령 이진호, 그리고 SBS 강경윤,
이런 정말 인간 이하의 정말 기자라는 것 자체가 망신살스러운 이런 사람들이 대형 기획사와 결탁을 하고 왜 그렇게 아무 힘도 없는 김세론을 왜 괴롭혀야 했습니까? 3년 동안 자숙기간 운운하면서 계속 괴롭혀야만 했던 이들의 행태, 오늘이 1차 기자회견입니다. 1차 기자회견. 자, 저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실, 지금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들이 공개하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김세론 씨 유가족 분들이 김세론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그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바로 2차 내용증명서를 오늘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이따가 7시 방송에서 저희가 공개를 하겠습니다만, 그들은 끝까지 김세론 씨를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골드 메달리스트 어떠한 연예인들도 그 김세론 씨 연락하지 말라라는 내용까지 바로 내용 증명에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어처구니 없는 이 사실은 바로 정말 김세론 씨한테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 뭐 배임 때문에 형식적으로 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에서 제일 수임료가 비싸다는 LKB 법무법인에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이 사실을 하면서 왜 탄핵 반대를 썼냐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측, 탄핵을 하겠다라는 민주당 측 변호인이 바로 LKB 법무법인입니다. 바로 우리법 연구의 창립 멤버 이광범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였는 그 LKB, 대한민국에서 수임료가 가장 비싼 법무법인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내세워서 김세론 씨한테 협박 내용 증명을 보내놓고 돈 받을 생각이 없었다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저희가 이렇게 훌륭한 법무법인 부지석 변호사한테 사건을 의뢰한 이유도 그겁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 최고로 무지막지한 LKB 법무법인에 맞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맡긴 겁니다. 싸울 수 있으시죠? 아유, 꼭 이기겠습니다. 네. 네. 자, 아무튼 저희는 앞으로 오늘이 1차 기자회견이에요. 1차 기자회견. 앞으로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이진호, 그리고 강경윤, 디스패치, 그리고 결국은 김수현. 제가 이 얘기 하나 할게요. 김수현 씨, 당신이 지금 화를 돋궜어요. 뭐냐? 지난 금요일 날 입장문에서 유가족분들을 욕보이는 짓거리를 했습니다. 예? 뭐 가짜 이모? 이딴 짓거리하고 뭐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그 김세론 씨가 오빠 나 좀 살려줘 라는 문자, 그거를 그냥 무시한 것도 모자라서 그날 바로 캡처를 해서 디스패치에 그 사진을 전달한 김수현 씨, 저희가 지금 사진이 없어서 공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희가 유가족 분들과 동의를 거쳐서 지금 사진을 공개하지 않을 뿐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김수현 씨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 그리고 2015년 김세론 씨가 분명히 날짜까지 명시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시절이던 2015년부터 6년간 교제했던 사실 인정하고 공개 사과,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 유가족이 원하는 건 딱 하나뿐입니다. 거기에 꼭 응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오늘 1차 고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만 네. 더 얘기 드릴게요. 이게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소속사가 2차 내용 증명을 2024년 3월 25일 날 김세론 씨한테 보냅니다. 마지막 조문에 SNS 올리거나 하는 협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아니 그거를 올린 것과 TVN 눈꽃의 여왕인가요? 눈물의 여왕. 눈물의 여왕이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왜 그것까지 배상을 해야 됩니까? 어린 친구가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다음날 이진호 씨가 3월 26일 날 공격 영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자분들이 그 영상을 활용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김세론 씨는 마지막까지 김수현 씨를 지켜주려고 엄마 나중에 혹시 이런 일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포렌식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고 더한 건 뭐냐면요. 어린 시절 할 때 이거는 동생의 증언입니다. 김수현 씨 측에서 카카오톡을 하지 말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자라고 합니다. 뭐 물론 한류스타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머니에게는 결혼한 이모가 없습니다. 소속사가 무엇보다도 세론 씨에게는
엄마보다도 더 친엄마 같은 이모가 바로 최근에 인터뷰를 한 이모입니다. 그런데 소속사에서 스피커를 공격한다고 그 이모는 지인이라고요? 아니요. 엄마나 아빠가 힘들까봐 세론이는 힘들 때마다 그 이모한테 고백하고 상담을 받고 그 언니가 친언니처럼 사촌언니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서로 왕래하고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그 이모를 건드리지 않았다라면은 그냥 소속사에서 알기 때문에 안 건드렸다면 저는 사실은 반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가족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가족을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친이모보다도 더 친이모였고, 그리고 어머니가 힘들까봐 지금 어머님은 몸져 쓰러져 누웠고요. 뼈만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친이모가 이삿짐까지 다 도와주고 지금 이모 엄마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엄마를요, 제가 상담심리학 교수로서 걱정되는 건 뭐냐면요, 딸이 만약에 아들이 이런 선택을 하면요, 그 부모나 주위에서 모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아빠도 노력하고 이모가 전담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엄마보다 더 친한 이모를 엄마의 지인으로 해서 저 사람의 진실성은 떨어뜨린다고요? 저는 그게 화가 났습니다. 지금도 20년 동안 세론이 아기 때부터 모든 거를 책임져 주는 게 그 이모였습니다. 세론이는 속이 깊어서 엄마가 고민하고 걱정할까봐 엄마한테 얘기 못하는 거를 이모한테, 그 사촌 누나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사촌 언니에게. 근데 그 가족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내용 증명 좋다 이거예요. 7억은 큰 돈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래도 절대로 가족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유가족이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세론이 두 동생입니다. 두 동생 다 연기를 지망하려고 했는데 한 동생은 포기를 했습니다. 왜요? 언니가 저렇게 허망하게 한 걸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동생은 어떨지 모릅니다. 제발 가족은 건드리지 마시고 유가족을 저만 공격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유가족이 저한테 모든 걸 일임을 했습니다. 물론 김세희 대표랑 여러 가지는 또 어머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접촉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모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유가족을 살아남게 해주십시오. 김수현 씨도 걱정 많이 되시겠죠. 하지만서도 어머니와 가족을 먼저 걱정한다면은 올바른 기사를 써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질문해 주시죠, 뭐. 네. 변호사님께서 네, 변호사님. 그러면 그 추가 증거는 아까 그 2차 그거로 이따 발표하신다는 건 어느 거에 추가 증가 말씀이시죠? 아까 오늘 내용 발표하신 증명. 예. 증거가 아니고 일단은 김수현 측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법적 증거는 아니고 그 김수현 측이 그래도 이 사망과의 어느 정도는 인과관계가 있지 않냐라는 판단을 이 내용 증명, 2차 내용 증명을 보면 국민들 다수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기자분님 이해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고소 기자회견은 이진호에 대한 기자회견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2차 내용 증명, 이거는 그 김수현의 그 뻔뻔한 행토니까 김수현에 대한 고소 기자회견은 저희가 조만간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질문도 맞는 게 왜냐면요, 이진호 씨가 만든 영상에서 김세론 씨와 김수현 씨는 아무 사이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김수현 씨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증거도 이진호 씨가 한 영상을 올리기 위한 허위 사실 조작에 대한 증거 자료로 제출도 할 겁니다. 네. 네, 또 질문. 네. 현장에서 혹시 즉석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뭐 질문 다 뭐 더 되셨어요? 뭐 더 하셔도 돼요. 네, 어떤 보도에서 그 김수현 씨 측 사주를 받고 이제 허위 영상 만들었다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뭐 증거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그 내용 증명, 2차 내용 증명 시기와 이진호가 방송한 시기가 하루 텀이 있어요, 하루 텀이. 그리고 뭐 어떠한 거 있을 때 굉장히 시간이 그 긴밀하게 돼 있고, 무엇보다 이진호가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자기가 친한 그 김세론 씨의 전 매니저 2명과 친분이 있고 김세론 씨의 복귀를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일단 한 명의 매니저는 누군지 파악을 했지만 나머지 한 명의 매니저가 지금 아직 우리 누군지 네, 모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제가 말을 마저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2명의 매니저가 결국 김수현 소속사 그 골드 메달리스트 그 소속으로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김수현의 소속사 매니저가 이진호와 수시로 연락을 한다. 이게 사실 많은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김세론 씨가 어느 카페에서 일한다라는 걸 광고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진호는 귀신같이
어느 카페에서 일하는지를 항상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내부의 간첩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호와 김수현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 핵심 고리는 바로 김수현, 바로 김세론 씨의 전 매니저였던 그 두 명, 본인이 절친이라고 말한 이진호 씨가 본인의 절친이라고 말한 김수현 소속사 측 매니저 두 명이 핵심 고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정정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걸 처음부터 해서 뭐 김세희 대표님이나 우리 부족분을 잘 알고 있는데 그 한 명의 이진호 씨가 얘기하는 자기 친구라는 사람은 사실은 매니저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김세론 씨와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고 사실은 김세론 씨를 데리고 새로운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데 아버지도 허락을 하지도 않았고 김세론 씨도 계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저라고 호칭을 하면 안 되고 김세론 씨를 도와줬던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진호 씨도 매니저라고 하면 그거는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겁니다. 제가 관가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매니저가 아닌 사람한테 매니저라고 하면은 절대로 그거는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진호를 도와준 적이 없다. 하지만 나는 이진호가 어차피 영상을 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했고 이왕이면 예쁘게 해달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진호 씨는 뭐냐면요. 말이 안 돼. 사실은 그런 걸 확인 안 하면은 제가 고소를 하면은 고발하면 허위사실 걸립니다. 근데 이진호 씨의 스킬은 뭐냐면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아니 그래도 옆에서 일 봐주는 사람에게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어느 정도 피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 사실은 이진호 씨를 잡기 위한 오늘 기자회견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유족 측이 저에게 이 사건을 맡긴 이유와도 상통할 것 같은데요. 그 이진호 유튜버가 그 혼자서 어떤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카르텔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카르텔은 기자도 섞여 있고 변호사도 섞여 있고 뭐 소속사도 섞여 있고 많이 섞여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건에서 이진호 유튜버가 공격하는 사건을 무죄로 이끌어낸 사건이 있는데 아마 그래서 저한테 유족 측이 사건을 맡긴 것 같고 실제로도 이진호 유튜버는 여러 카르텔 형성된 곳에 유튜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도 혼자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다른 뒤에서 도와주는 다른 누군가가 있지 않나 하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김수현 소속사 측에서 직접 설명하고 싶다라고 이제 연락을 부탁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실제로 이후 연락이 온 게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실제로 우리 권영찬 교수님께서 김세론 씨 아버지와의 그 통화 기록 그리고 문자 기록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셔서 저희가 어제 방송을 하긴 했습니다만 8차례의 문자 그리고 4차례의 통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최근의 일이에요. 지난 금요일부터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김세론 씨가 오빠 나 세론이야 나 좀 살려줘라고 말할 때는 그동안 그렇게 연락하고 하지도 않고 저희가 오늘 오전에 새롭게 발견한 2차 내용 증명에도 어떠한 연락도 하지 말 것이라고 써 있어 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코너에 몰리니까 가족분들한테 연락 달라. 그리고 공개적으로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문자 보내고 어머니한테는 공개적으로 연락한다. 사실 이것도 김세론 씨를 모욕하는 말입니다. 뭐 공개적으로 말하면 좀 뭐가 부끄러운 일이 있을 테니 공개적으로 시시비비를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자. 이 말 자체가 마치 김세론 씨가 부끄러운 과거가 있느냐 오히려 모독하는 말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유가족분들도 굉장히 분노를 하고 계신데 김세론 씨는 부끄러운 일 한 적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김세론 씨가 오죽하면 정확한 날짜까지 기입했겠습니까? 2015년 11월 19일인가요? 11월 9일인가요? 정확한 날짜부터 6년간 연애를 했다라고 날짜가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연락하는 거 이거는 매우 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김수현 씨와 고인이 어떻게 헤어졌는지는 사실 고인은 지금 사망했기 때문에 알 수 없고 김수현 씨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인이 김수현 씨에게 보냈던 문자를 보면은 그 뭐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큰 다툼이 있어서 헤어지지는 않았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 연락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요. 근데 어떤 연인 사이에 교제를 했었는데 큰 사건이 터졌고 오히려 울타리가 돼주기는커녕 누군가 나를 밀어내는데 도움 요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2차 내용 증명이 오면서 협박하는 내용이 오면은 그 고인의 마음은 어땠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김수현 씨 측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혐의로 검토가 되는 건지 일단 사자 명예훼손도 있고요. 여러 면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 증명 관련해서도 뭐 검토 중인 게 있습니다. 그거는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좀 질문 좀 하나 해도 되나요? 네네, 하세요. 저는 시민언론 민들레 윤병희 신문기자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만. 네. 하나만요. 일단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2월 27일이었나 제가 그 유토피아 추모관 거기 직원들 통해 가지고 제가 좀 취재를 좀 하고 싶어서 관련 그 전에 사전에 좀 협의 요청을 드리고 싶었다고 그게 좀 그래서 좀 허락을 좀 구하고자 한다 이렇게 제가 제 번호를 그 유족분들께 넘겨드렸었는데 그거를 또 제 소속을 이런 걸 밝히고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게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래서 혹시 그 중간에서 뭐 설마 누가 어떻게 했을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잘 모르시는 제가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아까도 연락 주신 것 같은데 유족 측은 다른 기자님들이랑도 지금 접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그거는 오해를 한 게 네네네. 한마디만 정리할게요. 네. 이진호 씨가 권영찬 교수가 그런 통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가 그렇게 궁금합니까? 동방예의지국에선 최소한 사구제까지는 건드리질 않습니다. 적장끼리도 싸우더라도 전쟁을 멈추고 상에 대한 예의는 표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하자마자 제가 어제 녹취를 하나 공개했습니다. 이진호 씨와. 근데 그 녹취가 끝나자마자 1초 만에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아버님 권영찬 교수가 아니랬는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이게 사람입니까? 아버님은 거기에 대꾸해줘야 됩니까? 이진호 씨가 검사입니까? 판사입니까? 형사입니까? 왜 이진호 씨는 전화를 해서 그리고 내 전화는 왜 피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진호 씨가 저를 3번 고소했는데 서초경찰서로부터 다 무혐의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경윤 씨와의 재판 저 중앙지방법에서 제가 승소하고 패소했습니다. 왜요? 강경윤 기자는 저를 한 번도 취재하지 않고 판사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권영찬 씨 기사는 어떻게 쓴 겁니까? 베낀 겁니까? 아닙니다. 권영찬 씨 유튜버를 보고 썼습니다. 아, SBS 자해자 기사가 유튜버를 보고 기사를 썼네요. 그래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웬만하면 검찰에서도 99% 항고를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진호는 절대 권력자가 아닙니다. 뒤에 분도 말했지만서도 여러분들 결혼하셨다라면은 25년 동안 키운 아이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전화할 생각을 합니까? 뒤에 있는 분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남은 죽어서 쓰러져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왜 응답 안 하냐는 지금 그 질문의 취지가 지금이랑 안 맞는 것 같고요. 이진호 씨한테 묻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왜 유가족은 왜 전화 안 받으세요는 지금 기자로서 물어볼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또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연합뉴스 이영섭입니다. 네네. 고인이 김수현 씨와 교제한 정확한 날짜를 써뒀다고 했는데 네네네. 어디에 써놓은 건가요? 아, 제가 그것도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처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눈물의 여왕이 한참 하고 있을 때, 김세론 씨가 인스타그램에, 김수현 씨와 김세론 씨가 볼을 맞댄 사진을 올렸었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이진호 유튜버 등이 엄청나게 욕을 했죠. 그러고 나서 김세론 씨가 2차로 굉장히 디테일한 글을 썼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6년간 사귀었다라고 글을 썼는데, 그거를 김세론 씨가 참 마음이 약하셔서 업로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업로드는 하지 않고 내가 요렇게 써서 올리려다가 안 올렸어라고 김세론 씨의 어머니, 김세론 씨의 이모, 김세론 씨의 사촌 언니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 카톡이라는 건 명백한 기록이 남아있는 거니까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 카톡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방송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기록이 있는데 저희가 이모님한테 듣기로는 김세론 씨가 일기장을 쓰신대요. 일기장을 쓰셔서 정확한 날짜들을 다 정확하게 인지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속사 측이 그 사진이 올라오고 나서 교제를 부정하자 그 사촌 언니와의 대화에서 저거 사실 아닌데 하면서 이런 사실인데 하면서 자기가 그때부터 사귀었다고 글을 올렸던 겁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듣기로는 그 사진이 올라가고 일로 옮길까요? 그 네. 사진이 올라가고 득달같이 전화가 왔대요. 소속사 누구한테. 그리고 새로운 씨와 얘기가 되고 그 사진을 내렸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유추하면 안 됩니다. 상담 심리학자는. 근데 해결을 보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다음 날에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 다음 날에 이진호 유튜버가 영상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을까요? 최소한 그런 매너는 아무리 저도 35년 내 연예계에 있고 대종상 영화제 총괄 마케팅을 6년 동안 왔어도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네, 저희가 앞으로 오늘이 1차입니다. 1차라서 앞으로도 더 할 생각이, 사실 저희가 기자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저희가 어디 실내에서 할까도 생각했습니다만 너무 우리가 이게 엄중한 사안인데 저희가 무슨 뭐 요란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일부러 민원실 앞에서 한 건데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도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질문 있으시... 네. 혹시 강경현 기자님이랑 그리고 디스패치랑 혹시 향후에도 뭐 법적 대응을 네. 생각하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사진들이 그러니까 기록이 다 있습니다. 사실 기자분들이 정말 하시는 일이 정말 대단한 게 기자라는 직업이 결국 역사의 기록을 남기시는 건데 결국 강경윤이 단독 기사를 쓴 게 있습니다. 뭐 여러 차례 있었고 본인이 또 SBS 아침 뉴스에도 많이 출연을 했어요. 강경윤 기자가. 근데 거기에 뭐 이 와중에 홀덤바라고 그러나요? 홀덤바. 이 와중에 홀덤바.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뭐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뭐 몇 년을 자중을 하라는 겁니까? 예? 홀덤바에서 무슨 도박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홀덤바에 앉아 있었다가 그렇게 비난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강경윤이 단독 보도를 해놓고서 뻔뻔하게 그 이진호와 함께 전화를 했다. 사실 이거 이진호와 강경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안이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 이번에도 근데 전화 두 번도 똑같이. 그렇죠. 이번도 전화도 둘이 김세론 씨 아버지한테 전화하는 시간이 딱 2시간 텀이에요. 김세론 강경윤이 전화하고 딱 2시간 뒤에 이진호가 전화합니다. 이거는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 고소를 할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고소장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좀 잠깐 해주시면. 자, 걸을까? 세팅하시고. 갈까요? 네, 가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잠시 후 뭐 부지적 변호사님이 얘기하겠지만서도 한 안타까운